이 영상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개인적인 시장 분석과 교육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투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주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말보다 실제 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을 실제 매수로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펀드 투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서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드 야데니는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미국 시장 전체를 약세장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톰 리 역시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좋은 자산까지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돈이 이동할 곳을 찾으면서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주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무엇을 경계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시우드입니다. 이번 주 캐시우드는 말과 실제 행동이 가장 분명하게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스페이스X가 장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회사가 아니라 발사체와 위성통신, 국방과 데이터 전송을 연결하는 우주 기반 시설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크가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약 8천만 달러를 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 공개된 거래 내역을 보면 아크는 여러 ETF를 통해 스페이스X를 추가로 매수하고 로빈후드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루의 거래 금액보다 다른 종목의 비중을 줄이면서 스페이스X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 크게 하락하자 아크는 16만 주 이상 약 5천만 달러 규모를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의 수익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캐시우드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 캐시우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AI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통신, 자율주행과 로봇,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장된다는 장기 흐름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합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현재 실적뿐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된 기업입니다. 산업이 실제로 성장하더라도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늦어지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우드가 샀다는 사실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매출과 현금 흐름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캐시우드의 선택은 지금이 정확한 바닥이라는 신호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자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입니다. GIC의 최고 투자 책임자 브라이언 연은 앞으로 3년 동안 글로벌 매크로와 퀀트, 멀티전략 헤지펀드에 3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라는 말만 들으면 GIC가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방어에만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산 배분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GIC의 주식 비중은 1년 전 51%에서 56%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채권 비중은 26%에서 22%로 낮아졌습니다. 주식을 줄이고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식 노출은 오히려 늘리면서 동시에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GIC가 확대하려는 글로벌 매크로와 퀀트, 멀티전략 펀드는 주식이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리와 환율, 원자재와 주식 등 여러 시장을 함께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어수단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AI에 대한 시각도 비슷합니다. GIC는 AI가 장기적으로 실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과 AI 모델로 자금이 몰리면서 일부 영역에는 과열과 고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참고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현금만 들고 완전히 빠지는 대신 우량 자산에 대한 노출은 유지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할 수단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수익 기회는 열어두되 계좌를 한 방향에만 걸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빌 에크먼입니다. 퍼싱스퀘어를 이끄는 에크먼은 이번 인터뷰에서 AI 경쟁과 현재 주식시장 가격, 집중 포트폴리오와 금융시장의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였습니다. 퍼싱스퀘어는 이전에 알파벳 비중을 줄이고
약 20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이번 주 새롭게 발생한 거래가 아닙니다. 에크먼이 이번 인터뷰에서 기존 포지션과 당시의 판단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알파벳의 사업이 나빠졌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알파벳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당시 두 기업의 가격과 사업 구조를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다는 상대가치 판단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업에서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저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에크먼이 본 것은 AI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AI 경쟁이 계속되더라도 현금을 벌고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더 중요한 경고는 레버리지였습니다. 에크먼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과도한 차입을 이용해 투자하는 행동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도 빚이 많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없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담보 가치까지 낮아지면 강제 매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팔게 됩니다. 에크먼의 핵심 메시지는 AI 주식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강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은 보유할 수 있지만 높은 가격의 자산을 빚으로 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만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 구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에드 야데니입니다. 야데니의 이번 주 판단은 언뜻 들으면 서로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는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 미국 시장 전체는 연말까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7월 20일 야데니는 중국의 키미 K3 모델과 한국 증시의 신용과 수급 불안이 반도체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인 SOXX와 S&P 반도체 지수가 당시 수준에서 기술적 지지선까지 약 12% 더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기술적 지지선을 바탕으로 제시한 가능성입니다. AI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더라도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면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정학적 긴장과 유가 상승으로 시장이 하락하자 야데니는 이를 시장 전체의 붕괴라기보다 매수 기회에 가까운 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 헬스케어와 산업재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두 판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의 조정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자금이 시장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보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 한 업종이 약해진다고 해서 미국 기업 전체의 이익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주에 집중됐던 자금이 에너지와 금융, 헬스케어와 산업재로 넓어진다면 시장의 상승 흐름을 더 오래 이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반드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는 동안 실제 수요가 늘고 있는 전력과 에너지, 국방과 산업재, 제조설비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톰리입니다. 톰리는 이번 지정학적 하락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급하게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시장 하락에는 중동의 긴장뿐 아니라 대형 기술기업의 실적과 막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톰리는 과거 지정학적 충격으로 시장이 급락한 뒤 다시 회복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하락도 매수 가능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미국이 과거와 달리 주요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 전체에 일방적인 악재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와 운송기업에는 부담이지만 에너지기업과 산유지역에는 수입 증가와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톰리의 판단 역시 하나의 시장 전망입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면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그 결과 국채금리까지 계속 상승한다면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하락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스닥을 바로 추격하기보다 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 기업 실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의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켄 피셔는 최근 기술기업의 기업 공개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이것만으로 시장의 마지막 고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우량 기업이 오랜 사업 이력과 실제 실적을 가지고 상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광기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더 위험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 이력도 짧고 아직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이 인기 산업이라는 이름만 내세워 있다라 상장하고 투자자들이 내용을 따지지 않고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과열 신호가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켄 피셔는 최근 IPO 증가만으로 시장이 최종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적과 사업 이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인기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거 상장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시장 심리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주 주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캐시 우드는 하락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실제로 매수하며 AI와 우주, 자율주행이라는 장기 흐름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GIC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도 30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 투자를 준비해 수익 기회와 변동성 대응을 함께 선택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에 대한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지만
빚을 이용한 투자는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에드 야데니는 반도체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보면서도 시장 전체에서는 에너지와 금융, 헬스케어와 산업재로 주도력이 이동할 가능성을 봤습니다. 톰 리는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좋은 자산까지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봤고, 켄 피셔는 IPO 증가만으로 시장이 최종 과열에 도달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야기를 시장이 계속 오른다는 단순한 낙관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자산을 팔고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신호로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가능성은 가을까지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의 조정과 흔들림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계속 보여줘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조정이 곧바로 시장 전체의 장기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존 사업에서 실제로 현금을 벌고 막대한 AI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술주가 다시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전력과 에너지, 산업재와 국방, 제조설비처럼 AI 투자를 실제 시설과 장비로 연결하는 산업도 다음 후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에너지주를 지금 바로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자유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주는 유가와 재고, 실제 공급 부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산업재와 전력기업도 주문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때라기보다 반도체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를 관찰할 때라고 봅니다. 현금은 기회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하되 시장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좋은 기업까지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가 함께 오르고 기업이익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섹터 이동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위험이 커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의 하락폭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의 현금 흐름과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로의 자금 이동, 그리고 유가와 장기금리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보여준 것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모두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낙관적이라고 아무 주식이나 산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자산은 남기고 비싼 자산은 구분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서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되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정과 그 이후의 주도주 변화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